매출이 굉장히 높게 들리는데 어느 정도 되세요? 작년 최종 신고 기준으로 23억 5천. 23억 5천이요?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그 학원 원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죠. 예. 요거에 대한 혹시 필살기 있으세요? 필살기는 이유가 나오겠지. 그거 바꿔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 않으면 학원업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저희 채널에 시청하시는 연령대를 보시면 30대,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남성분, 여성분들. 이분들은 딱 두 가지 관심사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자녀들 공부하는 거, 공부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시나 이런 거 이제 관심이 많으시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돈 버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오늘 질문 드리기 위해서 학원왕 박준태님 오늘 모셨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핫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학원왕 준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학원들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원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애로점도 말하자면 매출, 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도 직간접적으로 제가 전부 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직업이 학원 강사셨어요? 저는 직업이 다이나믹합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20살 때부터는 집이 가난해서 과외로 용돈을 벌고 살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목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원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원래 목회도 꿈이 커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온 게 바로 코로나죠. 뭐 국가에서도 쉬라 그러고 막 다 쉬니까 7월 8월 되니까 학교도 온라인 수업하고 안 가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니즈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또 몇 개 인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존에 사업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보통 사업을 경험해 보신 분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패턴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생각은 해.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매출을 늘리든 비용을 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있는 돈 다 긁어서 매출을 더 키우는 방식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비용 줄여봤자 월급 10만 원만 깎읍시다. 이제 이런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리가 없는데 차라리 월급 10만 원 더 주고 애들 서너 명 받으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저는 좀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공격적이죠. 통장에 돈 안 쌓아두고 일단은 제가 아마 학원 원장치고는 마케팅 비용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실례지만 말씀 나온 김에 마케팅 비용을 어느 정도 쓰세요? 대략적으로? 매출의 67%, 1200, 300 400. 매출이 굉장히 높게 들리는데 어느 정도 되세요? 작년 최종 신고 기준으로 23억 5천. 23억 5천이요? 대단하시네요. 한 대여섯 개거든요. 제 이름으로 수학학원 하나 오픈하고 뭐 이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학원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이분들 잘 된다고 했던 얘기를 제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뭐 기왕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야 이렇게만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기 미안하고 이거 대단한 영업 비밀은 아니지만 예. 학원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일단은 해볼게요. 예. 이제 사실은 학생 수는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80년생이 90만 정도 태어났어요. 저희 아들이 2007년생이거든요. 얘네가 한 40, 한 7, 8만. 제 기억으로는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30년 만에. 근데 지금이 24만이 안 돼. 4분의 1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거의 4분의 1이 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객단가 곱하기 인원수가 매출이잖아요.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적어지니까. 영어 한 과목은 정규 과목으로 수강하되 약간 조금 심화 과정이나 이런 거 추가 과목을 유도를 해서 한 명한테 두 과목치를 받는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 않으면 학원업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들이 우리 믿어주지 않으면 한 학원은 옆에 애들 보면 뭐 한 과목비만 내고 잘 다니는데 이 학원단에서 두 과목비를 내서 어떤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캐칭이 돼야 되는데 그 학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주지 않으면 까딱하다 독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해요. 과목수를 늘려야 되는데 또 사실은 과목수를 늘린다고 쳤을 때는 한 과목비가 한 달에 뭐 25만 원, 30만 원 이러면 부담스러운데 일로 나누면 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 멘트 쓸 때 그런 것도 좀 많이 쓰는 거예요. 하루에 5천 원으로. 하루에 5천 원으로.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 향상. 이런 식들의 멘트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서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굉장히 감각이 능하신 것 같습니다. 마케팅 할 때도 보통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갖고 사게끔 이렇게 설득이 되면 당연히 구매라는 걸 하니까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 학원이 또 되게 쇼킹한 게 한 명 나가면 데미지가 엄청 원생 한 명이 나가는 네. 학생이요? 왜 그렇죠? 왜 데미지가 크냐면 조그만 학원에서 보통 한 3, 40명 하면 월 매출 뭐 1200에서 1500 사이 그러면 뭐 선생님 보조 한 명 또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면 5, 600 남아요. 근데 이제 월급이랑 뭐 전기세, 임대료 이런 건 다 고정급에서 애들이 하나 딱 끊어요. 그럼 이제 내 월 수입이 3, 40만 원 그냥 내려가죠.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를 안 하게 하려고 제가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는 거예요. 또 이걸 하는 이유가 조금 작은 학원 원장님들 경우에 어떻게 하면 학원 운영을 잘 할지 좀 컨설팅도 기획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거에 맞춘 이제 학원
학원 운영 포맷에 맞춘 책도 좀 내서 도움을 드릴까 해보고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거 이제 학원 이제 운영단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저희는 모객, 직갱력 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선생님은 그 학원 원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죠. 네. 그거에 대한 혹시 필살기 있으세요? 필살기는 회원 상담. 얘네는 뭐가 문제였다고 태어나는 겁니까? 이유가 나오겠지. 그거 바꿔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학부모님들의 컴플레인이 저희 학원 성장에 사실 많은 도움을 줬었죠. 저는 뒷문을 단속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타입이긴 해요. 저희 학원은 상담도 되게 정기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상담을 많이 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친적인 관계를 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저는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관계를 만드는 데. 확실히 뭐 어떤 마케팅 전략들은 보통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정도 활용하면 사실은 아무리 좀 신생이더라도 충분히 이제 유입은 만들 수 있겠는데 그쵸. 이게 나가는 유출이 훨씬 문제라고 보신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명이 그만두면 4명이 그만뒀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 엄마 친구들이, 이 엄마 절친들은 안 보냈어. 왜? 그럼 이제 보통 안 좋은 말씀 하시겠죠? 그러면 이 둘은 자동이에요. 잠재 고객마저 박탈되는. 내보낼 때 잘 내보내지 않으면 잠재 고객까지 동시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아이들 망치는 부모들 이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자기 시대의 방법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한다. 망친다고 하면 망칠 가능성이 높고 요즘에는 폰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공부 못해도 대학 갈 수 있게 정부가 나름대로 장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초창기에 청북고등학교 처음 생겼을 때 한양대가내를 제가 시험 전에 PC방에서 막 잡아와요. 그래도 한양대를 갈 수 있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앉아있냐? 불과 5, 6년 전 얘기. 그렇게 학군이 안 좋은 지역들은 막 시험 문제가 막 너무 쉽게 나오죠. 막 그게 꼭 공부가 옛날처럼 전 과목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대학 가는 시대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트렌드가 입시가 바뀌었고 근데 어머니들은 이런 입시 제도에 계속 저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커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시키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으니까 해명 수학 막 이런 게 있어 학원이면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스파르타 학원 이제는 사실은 그런 학원 시대가 저는 점점 이제 힘들어져 간다고 보죠. 어디에 집중하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지역에서 내신 잘 따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신이 이제 중요해졌군요. 초동은 당연히 내신을 중요하지 않아요. 애들이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하나 실수하면 막 빠그라지니까 양재도, 대치도, 잠실, 목동, 서울에서는 좋은 학군들은 당연히 내신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물론 쓰는 학생들은 쓰겠는데 결국은 정시.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 상담하실 때 가장 신경 쓰는 요소가 혹시 있으세요? 초등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보통 이게 초등부는 시험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보는 단원 평가는 교과서 수준에서 내기 때문에 학원을 안 다녀도 다 맞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원을 안 다녀도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초등부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어떤 시험 못 봐와서 학원 그만두는 게 사실 없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이거 하면은 애도 굳이 학원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아.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막 이 학원에서 뭘 해주는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커리큘럼 들여다보고 막 뭘 하기 피곤하니까 애가 좋고 잘하고 있다면 보내요. 근데 저는 그 지점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험 볼 나이야. 3년이 됐는데 갑자기 얘가 시험 점수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어떤 때. 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럼 이제 학부모도 만족하고 원장님도 즐겁게 하고 학생도 만족하고 학원을 다녔는데 시험날 보니까 이제 이게 막 보통 좋아요 하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신에 들어가는 일제고사 보기 전까지 다 좋아요. 엄마도 좋고 학원도 좋고 애도 좋고 세게 또 안 시키니까 좋고 엄마도 애한테 컴플레인 안 들으니까 이 학원 괜찮은 것 같고 원장님도 아니면 선생님도 애 잘하고 있다고 상담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조금 출혈이 생기더라도 장기간의 신뢰를 맺기 위해서 상담을 하죠. 이게 또 학원 원장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학원들을 몇 개 봐서 이게 저희 학원으로 넘어오다 보면 이제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1등이었어요 하고 저희 학원 레벨 테스트를 딱 줬더니 그 상황이 아닌 거야. 이거 내가 받았다가 욕만 먹고 끝날 것 같아. 정직하게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퇴원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속이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가끔 그럴 때 있죠. 오늘만 학원 빠질 건데 엄마한테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참 난감하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해본 경험이 있죠. 그렇게 아이들이 그래 얼마나 엄마 무서우면 그랬을까 하고 넘어갔다가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면 그러다 그때 엄마가 하면 이거 완전 학원 신뢰도 완전히 떨어지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래서 애가 기분 나쁘더라도 엄마 허락 받을 자신 없으면 와라. 그렇게 학원 신뢰도가 안 떨어지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학부모든 상담을 하거나 수업을 할 때 제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제일 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학원에서 그 부모님 상담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좀 마음에 새기고, 야, 이게 장기적으로, 단기간에 좀 출혈이 있는 일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비즈니스가 신뢰를 얻거나 더 건전성을 띌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맞구나. 그렇죠. 사실 매출 때문에 다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좋은 얘기 해주고 이렇게 보통 할 것 같은데. 초등부는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초등부는 애가 안 싫어하면 사실은 학원을 퇴원할 사유가 거의 안 생기거든요. 거의 안 생기죠. 왜냐하면 좋아, 선생님 좋아, 애가 별말 안 해, 이렇게까지도 하죠. 다른 학원 가더라도 요건 요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마지막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애가 7살인데 지금이 10시 34분인데 내비게이션에 10시 55분에 도착한데 그럼 몇 분 남았을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대답 잘 못해요. 너 뭐 배우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얘가 대충 요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 상담할 때 얘는 평균 이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좀 다르게 좀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저는 학원 선생님들의 정기 상담이나 신규 상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신뢰를 주시면 선생님들도 애한테 눈이 한 번 더 가져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맡겨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야, 내가 돈 내고 맡겼잖아. 이러면은 이 사람도 얘한테 집중력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준 피드백이 있으면 아이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학원 가서 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이게 세 바퀴가 잘 돌아가면은 당연히 그거는 선생님의 역량과 상관없이 사실 애 상태가 좋아질 것도 같아요. 학부모가 얼마나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걸 학원에서 느낌을 받으면 학부모, 선생님, 아이 이게 잘 맞물려 있으면은 그거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삐뚤어지는 애들의 상태는 좀 학부모님의 관심이 조금 적었던 거 아닐까. 분명히 그건 아이한테 잘해주는 건 맞지만 아이가 조금 잘못할 때는 혼날 때는 혼내보고 그리고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작업이 잘 안 되면 이제 아이가 오히려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히려 아이들 학업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반드시 올라가요. 그 학원 선생님들 괴롭히는 거 아닐까 하고 전화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해주시면 저희는 더 편해요. 왜냐하면 얘를 어떻게 상대할지 엄마한테도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학부모님들이 귀찮으시더라도 학원에 좀 많은 문의를 해주세요. 실제로 학원에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더 아이가 잘 성장할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 학원이나 학교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결국에 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건데 네. 그 외부 요소에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줘야 거기서 신뢰관계가 생기고 그럼 이렇게 삼위일체로 잘 돌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저도 마음이 약간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아니, 그런 일은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맡기시되 신뢰를 보내면 그쪽에서도 좋은 메시지로 응답할 거예요. 신뢰를 보내주시면. 집에서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더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의 긴장감도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쵸, 학부모님이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관심도 보여주시지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